지금 칸투칸에서 어쨌든 저희 유튜브에 처음 이제 나와주시면서 네.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칸투칸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견을 지금 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대중들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먼저 말씀드리면 좀 냉정한 평가를 받고 싶은 게 가장 큰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뭐 칸투칸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뭐 지금 뭐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다 얘기하는 게 저희는 뭐 누구 보면 어디서 보면 대위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개의치 않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저희는 항상 이제 진정성과 투명성이 이제 모토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 어쨌든 곽 팀장님도 그렇지만 칸투칸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당신들은 이런 부분은 참 못해요. 이런 부분 잘해요. 잘하는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칸투칸이라는 브랜드 봐왔는데 오늘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재미난 브랜드네. 당신의 브랜드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자리이기도 해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이제 댓글로 이제 여러분 칸투칸 이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받을 건데 거기서 지금까지 하던 거 다 버리고 MZ세대 브랜드로 거듭나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실 건지? 예, 물론이죠. 뭐 충분히 뭐 최소한의 이제 그 검토는 필요하겠죠. 시장 타당성들 어느 정도 필요는 하겠지만 뭐 저희가 전혀 하지 않는 브랜드를 다 해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아웃도어를 시작할 때도 아웃도어를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고요. 아웃도어에 대한 전문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거기에서 그 제품이 빛나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기술, 그 마케팅을 가지고 시작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느 브랜드를 또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다시 초심으로 좀 재밌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칸투칸 패션 브랜드 정의연 팀장님 모시고서 굉장히 이제 오래된 브랜드인데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그리고 지금까지 칸투칸 문제 좀 낱낱이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칸투칸이 어떤 브랜드인지 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칸투칸의 마케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정의헌입니다. 칸투칸 브랜드를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직제조 유통하는 D2C 브랜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남성 패션 쪽 그리고 스포츠웨어 쪽을 이제 주력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곽 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컨텐츠 촬영을 하게 돼서 꼭 연예인 보는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칸투칸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만나게 된 계기 자체가 저희가 지금 브랜드 연역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몇 년 됐죠? 저희가 2005년도 법인 설립이 2005년도니까요. 네. 뭐 저야 지금 이제 뭐 유튜브 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지만 훨씬 더 오래된 연역을 가지신 브랜드고 사실은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아웃도어라든지 여러 신발이라든지 이런 특히 강한 제품군이 있고 잘 해왔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칸투칸이 조금씩 어찌 보면은 눈에 잘 안 띄거나 다른 또 멋진 브랜드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고민이 쌓여가지고 사실 오늘 좀 만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022년의 칸투칸은 어떤 상황인지 예전에 제가 기억했었던 칸투칸과 지금 칸투칸 모습은 좀 어떠신지 좀. 저희는 퍼포먼스 마케팅 중심으로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약 관성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이제 시야를 좀 더 폭넓게 확장해서 보아야 될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스테이너블하고 같이 이제 협업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는 저희를 아웃도어로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아웃도어를 통해서 시장에 이제 거의 출사표 개념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아웃도어라는 꼬리표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바는 전혀 아웃도어 쪽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스러움으로 칸투칸스럽다라는 말을 저희가 평소에 많이 하긴 하는데요. 칸투칸스러운 방식으로 생존해 나가는 브랜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칸투칸은 아웃도어 브랜드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알고 계시긴 해서 칸투칸스러움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칸투칸스러움이라는 것이 이제 카피도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잘 뽑으시고 또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 자사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나칠 만한 카피가 사실 많이 없을 정도로 칸투칸스러움이 무엇이다라고 좀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느낌이 저희 몰에 들어와 보면 일단 제일 먼저 띄는 게 고딕체
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남성적인 고딕체 중심이고 다른 이제 패션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 여성스럽다거나 이제 그런 폰트보다는 조금 카피 같은 것도 조금 구어체 형태로 실제 이제 몰에 방문한 유저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볼드하고 남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일반적인 쇼핑몰 대비해서 조금 더 뭐 효과적이거나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메인 타겟으로 하는 40대, 5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가장 저희 메인 타겟인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마케팅 이제 그런 자료를 분석해 보면 뭐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가격 소구점을 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 직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얘기해 주는 게 좀 더 전환 확률을 높이는 거에 유효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연장선상에서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브랜드가 한두 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브랜드는 이제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메이킹하기 위해서 모델을 뭐 좀 빅모델을 쓴다든지 뭐 광고를 많이 한다든지. 근데 저희는 상세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만큼 컨텐츠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패션 브랜드 대비해서 유독 저희가 뭐 사진 촬영도 그렇고 카피라인도 그렇고 이런 컨텐츠적인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외부에서 볼 때 칸토칸 하면 좀 컨텐츠 쪽으로 잘 풀어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칸토칸이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특별하다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미팅을 해보니까 저희가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진 않은 방식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사람을 지향하는 게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보통은 어차피 제품 중심의 컨텐츠 기획이라고 하면 저희는 칸토칸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이 고객들과 이제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커피 배달이라는 이런 컨텐츠를 할 때는 메이저 브랜드들이 유명 모델을 앞세워서 산으로 갈 때 저희는 실제 직원 모델들이 앞서서 커피통을 메고 지리산이라든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실제 고객들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존의 기성 브랜드들이 해왔던 컨텐츠 마케팅하고 좀 많이 달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만큼 좀 앞서갔던 브랜드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일단 요즘 마케팅 트렌드가 D2C라고 해서 직접 자사몰에서 이제 어떤 다양한 유통 채널을 생략하고 판매하는 뭐 나이키라든지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어찌 보면 좀 초기에 이제 시도하신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 말씀 주신 뭐 커피 배달이라든지 뭐 등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팝업 스토어라든지 다양한 고객 경험을 주는 마케팅이 유행인데 제 브랜드만의 어떤 경험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콘텐츠적으로 메이킹 굉장히 잘해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요즘 2022년 현재로 넘어와서 저희만의 색깔이자 저희만의 개성이었던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체가 어찌 보면 어느 순간을 지나서 조금씩 좀 옛날스럽거나 혹은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40, 50대 남성에만 너무 중심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었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도 2016년, 17년 이럴 때 봤었던 칸투칸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칸투칸은 항상 제자리에 있었는데 느끼기에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칸투칸이 앞으로도 40, 50대 남성을 조금 더 구심점으로 가져가는 브랜드가 될지 아니면 칸투칸도 조금 브랜드의 변화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그 40, 5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곽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 기억이 잠깐 잊혀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16년도가 가장, 매출로 치면 저희가 가장 그때가 정점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많이들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 아웃도어 머물고 있으면 브랜드 영속성이 떨어진다.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품 라인업을 이제 다시 개발하고 Z208이라는 바지 라인업이 그 당시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아쿠아이어라는 여름에 이제 주력으로 판매하는 신발이 있는데 저희가 순수 마진이 100원도 안 남는다는 이제 메인 컨셉으로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 아무래도 대외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코로나도 이제 터지게 되고 여러 가지 등등등. 근데 20년도에 이제 약간 변곡점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다시 매출 붐업되면서 저희가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시점이. 그러면은 칸투칸은 앞으로도 중장년층을 이제 지향한다라는 점에는 변화는 없지만 반드시 그들만을 또
바라보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언제든지 새로운 이제 고객층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맞으신 거죠?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40대 이하 고객은 사실 칸투칸 브랜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30대지만 옷 살 때 어디서 사라고 했을 때 온라인에서 사면은 뭐 무신사에 산다든지 오프라인에 사면은 뭐 자라나 뭐 유니클로 간다든지 약간 이런 형태일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칸투칸을 먼저 우선순위를 고려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감성인 것 같아요. 저희가 추구하는 바를 이해해주는 그 타겟에게는 칸투칸이 참 매력적인 브랜드고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동일한 가격대에서 느낄 수 없는 퀄리티와 느낌을 제공해주는 게 칸투칸이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시도들을 계속 해왔어요. 14년도 이후에 저희가 뭐 반경이라든지 여성 패션 쪽 다양하게 선택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시작점이고 지금 현재도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23년이 되더라도 그 당시에 저희가 런칭했던 브랜드를 다시 리브랜딩해서 좀 더 시장에 좀 더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 포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근데 저희가 이제 패션 브랜드고 네. 패션 브랜드 자체는 요즘 사실 제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제품들과 좋은 브랜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실제로 무신사에서 젊은 친구들이 사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품질 자체가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어떤 디자인이나 브랜드가 지향하고자 하는 패션 그 스타일 컨셉이 너무 명확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칸투카는 어쨌든 저희가 제품이 좋다라는 거는 지금 다 아는 사실인 거고 요즘 세대들을 잡을 수 있는 좀 그런 약간 멋스러운 좀 더 트렌디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블하고도 같이 이렇게 협업하려는 부분들도 거기에서 해법을 저희가 찾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칸토칸이라는 메인 브랜드는 기존에 해왔던 저희가 고객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유지를 하되 저희는 40대스러운 50대스러운 이제 그 언어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지금 MZ세대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들만의 뭐 MBTI 형태를 뭐 푼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른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서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40대, 50대 고객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어쨌든 브랜드와 고객이 같이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느낌일 때 어쨌든 브랜드는 영속하려면은 사람은 언젠가 이제 끝이 있지만 브랜드는 지속 가능하려면 이제 새로운 고객도 유입이 필요한 거고 그들의 어떤 언어나 문법에 맞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앞으로 찾아야 될 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금 더 제가 여기서부터 직접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칸투칸이 지난 한 5년 정도 말씀 주셨던 2016년 이후로 전성기 정점을 찍고 나서 매출에 대한 어떤 추이 자체가 조금씩 하락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 가장 많이 실적 좋았을 때가 이제 500억 이상도 하셨었고 근데 지금 매년 해년마다 매출이 좀 감소하고 있는 이 원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내부적으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브랜드가 성장을 해야 거기에 지속하면서 거기에 모든 원동력들이 쏟아붓고 이제 후속해서 따르게 되는데 이제 매출이 정체되고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해오는 방식들이 옳은 방법이었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놓친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보였어요. 그래서 근데 제일 큰 것들은 저희 시야를 좀 더 넓혀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라는 지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는 다양한 접점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곽 팀장님 채널 같은 이런 쪽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 말고 다른 접점들을 찾아가면서 저희도 다시 지금 학습해 나가고 다시 이제 생존해 나가는 방법들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칸투칸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모델이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점프를 하고 또 모델분도 있지만 직원분들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기도 하는데 특별히 직원분들이 모델로 등장한 이유라든지 이렇게 역동적인 자세 촬영이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직원 모델이 나오면 일단 모델비가 안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직원이 나오면 그 직원이 얘기하는 게 진실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전문 모델을 써서 우리 제품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각본에 짜여진 것처럼 밖에 로봇처럼 그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역동적인 모습은 말 그대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 잘 늘어나요, 움직이기 편해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역동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또 요즘 유튜브 채널 이런 거 보면 직원들이 나와서
그런 회사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홍보하는 이런 컨셉의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조차 어찌 보면 앞서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가 생각하면 아마 거의 1세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네이버 쇼핑박스 검수를 넣어보면 직원 모델이 비호감입니다라는 형태로 발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구절절 이제 검수 코멘트를 달아요. 저희 직원입니다. 좀 솔직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칸투칸 솔직히 뭐 제가 상반기부터 봤지만 저도 솔직히 안 샀습니다. 아직 안 샀고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사고 싶냐? 사기 싫대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젊은 층들한테 그럼 유의를 지지를 못 받는다. 왜 이 젊은 층들이 칸투칸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못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솔직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고객들이라든지 저 서스테이너블 이제 직원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동일해요. 이거를 20대한테 어필하게끔 상품 페이지를 구현하고 이거를 40대한테 어필하는 형태로 상품 페이지 구현하면 둘 다 팔리는 걸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제품이 꼭 중요하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거를 그 타겟에게 맞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저희가 사전 조사했을 때도 의견 자체가 칸투칸의 어떤 이런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40, 50대 지향을 하다 보니까 역으로 너무 아저씨 브랜드 같다라든지 혹은 좀 올드하다, 촌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아저씨 브랜드로서의 계속 뭔가 이미지가 씌워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이거를 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진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잘 해왔다.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법 형태로 잘 해왔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깨고 나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는 카피라이팅도 보면 약간의 아재스러운 개그들도 넣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존이라는 외국인 모델을 활용하는 것들도 그 모델이 주는 연령대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아재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는 참 저희도 이제 많은 숙제인 것 같아요. 어느 방향성이 더 좋은지. 현재는 그래도 40대스러움을 유지하는 걸로 일단 방향성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논의를 했을 때도 그런 개성이나 이 소통 방식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그 칸투칸스러움. 그래서 내부에서 칸투칸스럽지 않으면 그러니까 MZ세대 직원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막 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데 이건 칸투칸스러움이 아니야. 다시 해봐. 칸투칸스러움이 안 묻어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엔 이게 그런 주의로 계속 같이 일원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새로운 직원들 들어오면 그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내거든요. 어차피 온라인 베이스가 가장 좋은 게 상품 페이지 노출시키고 안 좋으면 즉각적으로 내리고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올릴 때부터 크게 가이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자성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고객하고 접점이 좀 더 맞아지더라. 효율성이 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클리크가 조정된다. 그럼 만약에 MZ세대 직원이 하고 싶은 기획이 있어요. 요즘 톤앤매에 맞춰서. 그런 상대 페이지가 조금 더 전환율이나 체류 시간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저희도 시도 안 해봤는데 앞으로 충분히 시도해서.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할 여지를 주셔야 되는데 여지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고요. 저희가 이제 칸투칸스럽다, 촌스럽다라고 약간 느끼는 부분들은 워딩 하나, 거기에 뭐 이미지 요소 하나 그런 거거든요. 그것만 잘 이제 덜어낸다고 하면 충분히 MZ세대들도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해 있는 상황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 50대들도 뭔가 이제 상실감을 참 많이 느끼는 세대거든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약간 샌드위치 세대처럼 위로 치고 아래 치고 그리고 항상 치유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제 페르소나적인 게 있습니다. 저희가 페르소나 정의를 할 때도 보면 딱 그들의 이제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MZ세대들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시도를 하지만 계속 뭔가 저지당하고 그리고 뭔가 앞으로의 비전이 잘 안 보이고 뭔가 흐릿한 이런 느낌들, 거기서 오는 상실감들 그런 걸 느끼는 거는 MZ세대나 40, 50대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뭐 유머러스한 부분들을 조금만 이제 포인트를 바꿔주면 충분히 MZ세대한테도 공감이 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좀 이제 가장 좀 직접적인 질문을 드려보자면 2016년에 특히 아웃도어 시장이 굉장히 성수기 때 거의 500억 매출 이상까지 정점으로 갔다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추이 그런 매장도 조금씩 철수가 되고 임직원 분들도 제가 기업 정보 살펴봤을 때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맞죠. 그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대외 지표들로 보면 굉장히 이 브랜드가 위태위태해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분명히 매출은 하락세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위태로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위태로웠어요. 아웃도어 정점에서 이제 시장이 완전 떨어지는 그 시점도 저희한테는 위기였고요. 그 당시도 칸토칸이 뭐 흔히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도 그걸 극복해내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계속 트라이를 했어요. 지금 가장 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또다시 반등하기 위한 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빨리 반등해서 올라가는 이제 힘이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런 느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의지가 느껴지셨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 쪽이랑도 상반기 같이 협업을 했지만 굉장히 제가 직설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담았는데도 그런 것들도 다 맞다 이렇게 수용을 해주시고 오히려 더 그렇게 꺼내 달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진정성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곽 팀장님 네. 보실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칸투칸의 미래. 네. 제가 이제 제게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 아닌지. 근데 저는 칸투칸 좋아합니다. 네. 입금이 빨리 돼가지고. 네. 네. 역시 네. 자본주의 있는 입금 선수로. 네. 사실 칸투칸이라는 브랜드가 어쨌든 이커머스 판에서는 굉장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현재 40대, 50대 타겟은 굉장히 꽉 지금 사랑을 받고 계시고 잡고 계시지만 흔히 말하는 뭐 MZ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굳이 표현하면 40대 이하의 고객을 사로잡는 데 있어서는 어떤 더 좋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아졌고 그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브랜드만의 에센스라든지 방향성을 한편으로는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지키면서 또 바꿀 거는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새로운 뭐 라인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칸투칸이란 브랜드가 있구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느낌 이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을 보시고서 칸투칸이란 브랜드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오늘 그것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예, 멀리 부산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케팅하는 브랜드다 생각을 하시고 네. 다 홈페이지 메인 배너 다 들어가서 눌러보시고 이런 게 문제인 것 같다. 촌철살인 가감 없는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한툭한 그 관계자분하고 협의를 해서 적립금, 뭐 쿠폰, 한툭한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계획을 제가 받아가지고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 최대한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확정을 안 했으니까 영상 보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반드시 행운이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나 네. 칸투칸 브랜드를 오늘 소개를 해봤는데 조금 클로징한 차원에서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칸토칸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좀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많이 못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칸토칸이라는 브랜드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칸토칸스럽다라는 말로 제 대변되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 대고객 메시지라든지 고객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 이런 것들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들을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브랜드가 지속하고 영속 가능한 형태로 살아남는 게 브랜드 목적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칸토칸의 색깔로 드러내는지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 댓글로 칸투칸 브랜드에 대한 의견 꼭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칸투칸에 대한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다시 한번 팀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